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일주일간 고교 원격 수업과 교직원 재택근무를 추진했던 서울시 교육청이 방침을 바꿔 교직원의 5분의 4는 반드시 출근하도록 일선 고등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원들은 재택근무가 실시되며 재택근무 비율은 5분의 1 내외입니다.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당국의 규제 강화로 올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실시한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전자담배 이용자가 360만 명 정도로 추정돼 지난해 540만 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 등이 연달아 취소되자 미국 상위권 대학이 대학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캘리포니아 공과대 등 6곳이 먼저 내년 입시에서 대입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비리그 대학인 펜실베니아대, 다트머스대, 코넬대, 컬럼비아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공대의 경우 대입시험 성적을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기후변화를 억제한다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생 89.3%가 시력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6개월 전 59.2%에서 70.6%로 시력이 나쁜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4억 명 정도가 근시를 앓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중국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학생 수 20명에 대해 등교 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원격 수업에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이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34개 고등학교가 수능을 앞두고 고3 원격 수업에 돌입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격 수업을 앞당겨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14곳, 18일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간 학교는 20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에 대해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면서 등교 수업 방침도 좀 더 강화됩니다. 학교마다 등교 수업 밀집도를 3분의 2에 맞춰야 하며 19일부터는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개선 방향을 내놓으면서 영재학교가 2022학년도 입학 전년부터 지역인재 우선 선발을 확대하게 됩니다. 경쟁률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중복 지원 또한 금지됩니다. 교육부와 환경부가 올해 수능 시험에 활용된 칸막이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수능 직후 재사용 수요와 별도 처리가 필요한 물량을 점검하면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발생량을 고려해 사전 섭외된 재사용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잔여 물량은 지자체나 재활용 업체와 수거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능이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접촉해 격리되는 등 등교가 중지된 고등학생이 이달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 759곳, 유증상자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 7,855곳을 확보해 수능 당일 시험실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단계로 상향 조정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며 안전한 방역 지침 속에서 수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 방역 기관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고등학생의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컨설턴트를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에 따른 학업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상담하며 지원해줄 교사가 필요하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논산시 고등학생 150명에게 간편식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교육지원청 측은 초, 중학생 가정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고등학생 가정에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신도리코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인재 육성을 위해 3D 메이커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초로 신도리코 홍보실 상무는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부경대학교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보며 자연과학 실현 실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경대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직접 BJ로 나서 각 주제별 실험, 실습 등을 시연하고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고1 세계 학습 수업과 방과 후 수업, 3학년 두 학급 선택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확진 교사 접촉한 3학년 15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내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18명을 선발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시는 학생들에게 1인당 20에서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1955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그간 45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